안녕하세요. 첨삭용보사 교본의 김교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숨가쁘게 막 바삐바삐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단원인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상황에서는 일단 정의. 정의, 그쵸? 근데 정의는 건너갔어요. 다음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적에. 응급처치를 하는 목적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인명구조, 두 번째가 고통경감, 세 번째는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자,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 도모. 4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요. 다음 중 응급처치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쓰면 4개 외에 나머지 오답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준수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돕는 방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합니다. 왜냐면 응급처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본 사람보단 2번, 2번 해본 사람보단 3번.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아무래도 성공 확률부터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본 사람 또는 해보신 분이 1순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먼저 온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거냐?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는 호흡정지나 대량출혈 같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사실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 외용약품 또는 평소 사용 비상상비약 같은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요양보호 선생님은 전문의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시합니다. 신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행까지 가셔야 돼요. 자,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 또는 모두요, 구토물도 함께 병원으로 가져갑니다.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요소가 구토물이죠. 자, 이제 응급 상황으로 갑니다. 응급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질식이에요. 우리가 질식이다. 이물질 같은 것들이 이제 기도를 막아서 폐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질식이라고 해요. 앞에서 질환에서도 뇌졸중이라든지 이렇게 편마비가 있어서 연화장애, 삼키는 게 장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질식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어요. 또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급하게 막 먹거나 이런 경우에도 질식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2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의식이 있을 때는 일단 이물이 보여요? 큰 기침을 해서 뱉어대요. 절대 손을 넣으시면 안 되죠? 손을 넣어서 손가락으로 탁탁탁 해서 뺄 것 같지만 사실 절대 안 빠져요. 오히려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해서 더 질식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을 넣어서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하임리법. 자, 질식일 때 하는 응급처치법은 하임리법. 하임리법을 글씨로 풀어놓은 게 2번, 3번이에요. 대상자 뒤에 쓰셔서, 그쵸? 대상자의 어디에?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게 위치하신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에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어떻게 해요? 후상방으로 밀쳐 올립니다. 후가 아니죠? 후상방은 포물선을 그리듯이 그림처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하셔야 으악 하고 밖으로 이물질이 뱉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설명할 수도 있고 글씨에 하임리법이라는 제목을 달 수도 있고 다 공통점은 질식일 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 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식이 없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중간중간 입안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자, 다음 사항으로 갈게요. 두 번째 상황은 경련이에요. 자, 우리가 경련을 하는 경우가 교과서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는 하나는 뇌전증, 하나는 열사병 이렇게 얘기하죠. 뇌전증은 수업 시간에 하셨듯이 간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변경이 돼서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러면 뇌전증과 열사병이 있다. 우리가 경련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 넣었지만 가지고 계신 교과서에 517페이지를 보면 몸이 뻣뻣해져요. 호흡곤란이 있어요. 의식 변화가 있어요.
관략근이 이완되어 새어나와요. 이런 것들이죠. 이유는 내가 어떻게 돼요? 정지된 거죠? 네, 내가 정지된 상태가 사실 경련의 상태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가 정지됐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경련시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응급처치 돕는 방법을 합니까?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건 치우세요. 네, 호흡곤란이 오고 몸이 뻣뻣해지기 때문에 서서 경련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거의 다 쓰러지실 거예요. 그럼 위험한 물건이 있다. 네, 그 위험한 물건에 몸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래서 위험한 것들 일단 치워주세요.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오잖아요. 증상에서. 몸에 깎이는 옷과 단추 달린 넥타이는 풀고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제일 좋은 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는 건데, 요양 같은 데는 이동형 산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산소가. 그럼 몸에 이렇게 답답하게 끼는 것 같은 단추, 넥타이, 여자분 같은 경우 브래지어 이런 것들만 풀어줘도 원활하게 호흡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토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얼굴을 반드시 옆으로 돌려 눕혀주세요. 앞에서 응급에서 배액에서도 나왔죠. 네. 이 뇌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 침을요, 꼬박꼬박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침이 열려있는 기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네, 여기도 경련하다 지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으셔라. 이게 목에 걸리지 않더라도요, 폐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줘라. 자, 입에 이물질 넣으시면 안 되고요.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내가 못 멈추게, 그쵸? 내가 막 한다고 얘를 갖다가 잡는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을 잡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멈춰요. 경련 시간이 끝나버리면.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보고하셔야 되냐? 경련의 질환이 없던 사람이 경련을 처음 했거나, 또는 뭐예요? 5분 이상 지속됐거나, 네, 그랬을 때는 119에 신고하시고 시설장애에 보고하세요. 시간은 5분이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4분에서 6분 정도는 멈춰도 몸속의 여분의 산소로 사망까지 가지 않고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련도 5분 안에 멈추는 경련은 늘 하셨던 분이라면 딱히 대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을 카운트를 하셔야 돼요. 이분이 몇 분 하셨는지. 그래서 5분이 넘어가셨으면 혹시라도 모를 뇌손상이나 다른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고하시고 병원까지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런 5분 이내라면 네, 그때는 딱히 병원을 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단 처음 하신 거라면 시간과 상관없이 반드시 병원을 다녀오셔야 되는 부분이죠. 다음 사항은 화상이에요. 네. 자, 우리가 화상을 입었어요. 1차적으로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기도 확보가 되셨는지 보셔야 돼요. 기도 확보. 왜냐면 기도가 부종이 있으면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119에 신고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셔야 되고요. 기도는 화상은 입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2차적으로 그분의 의식과 반응 수준을 평가하시고, 그 다음 신체 주요 부위인 얼굴, 손발, 관절, 생식기 부분에 네, 화상을 입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화상을 입으면 장애가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화상을 입었을 땐 우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나요? 돕는 방법이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즉시 찬물에 담가주세요. 화기를 제거해 주시라는 얘기죠. 네. 흐르는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의 압력으로 화상 입을 피부에 손상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담궈야죠. 네, 수돗물을 환부에 직접 대는 게 아니라 물에다 담궈주세요.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세요. 네,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잘라내세요. 잘못 벗기다가 화상 입은 피부까지 다 벗어지는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벗기지 마시고 안 되면 잘라주세요 하는 거고요. 반지나 팔찌나 귀걸이와 같은 장식은 최대한 빨리 벗겨주세요. 부종 있죠? 네, 부어버리면 이제 안 빠져요. 절단하셔야 되겠죠. 손상 부위는 만지지 말고 어떠한 물집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화상일 때 돕는 방법이에요. 다음은 골절입니다. 이제 증상이 어떻다고요? 신체의 양쪽이 달라요. 뭐 높이가 다를 수도 있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자, 통증 부위에 부종이나 기능 상실이 돼요. 또는 움직이지 못할 때, 부러진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 그쵸? 네, 그러면 골절일 수 있겠구나 의심하는 증상.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골절 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움직이는 순간
뼈가 막 틀어져요, 모양이. 뼈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뼈 주변의 근육, 신경, 인대 뭐 이런 조직들에도 추가 손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움직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절이 돼도 부을 거예요. 그래서 붓기 전에 부종 일어나기 전에 장신구는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담요 등을 덮어줘서 대상자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상처 부위에 뭐 한다고요? 냉찜질. 네, 우리가 급성기 초기에 부종을 줄이는 건 냉찜질이에요. 그래서 부어오르는 부종이라든지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여줍니다.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어요. 개방된 상처가 열린 상처죠? 네, 이 열린 상처로 출혈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일단 지혈부터 하시는 거, 지혈. 피를 멈추게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 예, 사람의 심리가 뭐가 나오면 자꾸 집어넣고 싶죠? 안 돼요. 그래서 튀어나온 뼈들은 직접 압박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약물의 오남용과 중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의학에서 건강증진의 약물 방법의 내용과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물 오남용이 됐을 때 어떻게 도울까요? 이 처치법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없고 복용량이 적더라도 네, 잘못 드셨거나 오남용이나 중독이 되셨으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먹고 남은 물질과 용기 또는 토사물, 앞에서 응급처치 원칙에 있죠? 네,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해독제를 찾아야 돼요. 보통은 생리식염수로 위세척을 하지만 생리식염수로 세척해도 가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성분을 파악하셔서 그 유해 성분을 해독할 수 있는 다른 물질의 종류를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었는지 또는 먹다 토한 거 안에서 네, 성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또.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마실 거. 네. 우리가 의식이 없어요. 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 마실 거, 먹을 거 잘못 줬다가는 그게 기도로 넘어가 버리면 더 큰 질식의 위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복용한 약물 설명서에 구토를 유도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럼 구토를 하세요라고. 원래 잘못 먹었을 때 제일 빠른 무처치가 구토예요. 잘못 먹었어요. 손가락 넣어서 다시 뽑아내면 오래 위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올 거니까. 근데 뭐냐, 그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실 때는 절대 구토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구토를 하면서 2차 손상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석유제제 같은 거는 들어갈 때 손상, 토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구토하면 나올 때 2차 손상. 그런 거는 위관 튜브를 통해서, L튜브를 통해서 얼른 위세척을 하는 게 2차적인 손상을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심폐소생술의 상황이에요. 심폐소생술. 네. 심폐소생이란 심장이 뛰지 않고 폐, 호흡하지 않는 경우에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서 폐에 산소를 공급하는 행위. 네, 그래서 이 심장과 폐가 다 멈추더라도, 그쵸? 네, 몇 분 안에 안에 소생이 하면 되냐? 4분에서 6분 안에 소생이 되면 돼요. 왜냐면 멈추더라도 4분에서 6분 정도는 안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산소로다가 여분의 산소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뇌손상의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골든타임이에요. 4분에서 6분. 그 안에 심폐소생술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심폐소생술은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자, 1단계 반응 확인.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언어적인 자극으로 해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그래서 이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질문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네. 왜냐, 어차피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물어봐도 없고 흔들어도 없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흔들어서 좋아지는 경우보다 안 좋아지는 경우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실 때는 괜찮으세요? 라는 음성의 언어를 가지고 확인해 주시라는 거고요. 반응은 없는데 정상적인 호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복 자세.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셨으니까 바로 나올게요. 우측이. 오른쪽을 쳐다보고 눕는 자세로 취해 놓고 네, 이제 대기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없어요. 도움 요청이 들어가죠? 반응이 없으면 어디요? 119에 바로 신고하세요. 지금 그림에서 여기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 확인. 반응이 없어요. 두 번째 도움 요청 119에 신고합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해요? 가슴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네, 볼 내용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요. 반응이 없거나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을요. 부위는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꿈치를 놓고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칩니다. 그림 있죠, 이렇게. 여기도 평행, 여기도 평행. 네. 자, 그 다음에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셔서 가슴에 수직이 되게 하신 상태에서 분당 몇 회요? 100에서 120회의 속도, 횟수가 아니라고 했어요. 속도로 가슴이 약 몇 cm 눌리게요? 그렇죠. 숫자는 다 중요해요. 5cm 눌리게 압박합니다. 압박과 이완의 시간 비율은 몇 대 몇이요? 50대 50의 비율로. 네. 자, 이 그림에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위치도 나와 있고 자세도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가슴 압박이 되셨으면 기도 유지에 들어가요. 네. 자, 기도 유지 방법은 그림처럼 한 손을 이마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줘요. 여기처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손은 턱 아래 뼈 부분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턱을 위로 들어줘요. 여기처럼요. 자, 기도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인공호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가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면 산소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공호흡을 하실 때는 아까 이마 쪽에 손바닥으로 머리를 뒤로 제껴줬죠. 그때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환자의 코를 막아줘요. 그래야 입으로 불어넣었을 때 코로나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림처럼 자세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완전히 입을 밀착시켜서 1초에 한 번씩 2번 가슴 팽창이 관찰될 정도로 숨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때 과도한 한기, 너무 많이 깊게 가슴이 너무 팽창되게 불어넣어주면 위팽창이 발생해요. 그러면 위 내용물이 역류해서 토해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조자가 1인입니다. 구조자가 2인입니다. 그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어떻게 하나요? 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가슴 압박을 하시고 기도 유지된 상태에서 인공호흡에 들어가는데 몇 번 하시는 거냐? 가슴 압박은 30번, 인공호흡은 2번. 그래서 비율이 얼마에 대 얼마? 30대 2.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네. 자, 1인이에요. 혼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본인 혼자 30번 누르고 2번 불고, 인공호흡 2번은 10초 이내에 합니다. 네, 가슴 압박의 중단은 10초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자가 2명이에요. 그러면 2분마다 하시던지 5주기라고 하는 건 30대 2의 비율이 몇 번이요? 5번. 그렇게 하는데 사실 2분밖에 안 걸려요. 제대로 시간에 맞춰서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럼 이 30대 2의 비율로 5주기가 끝냈을 때 가슴 압박 시행자를 교대하십니다. 가슴 압박 하신 분은 인공호흡으로 가시고 인공호흡 하신 분은 가슴 압박 오시면 되겠죠. 그러나 둘 다 중요한 건 비율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이 몇 대면 그렇죠. 30대 2의 비율로 진행하신다는 거. 자, 다음은 회복 자세로 넘어가요. 회복 자세. 네. 현아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옆으로 돌려 누워주시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자세. 뭐라고요? 우측위로 눕힙니다. 네, 보기에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을 거예요. 글씨로 냈던 애가 있거든요. 좌측에는 오답이에요. 우측위의 그림. 네, 그쵸? 그림도 우측이, 글씨도 우측이.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심장이 좀 덜 눌리기 때문에, 왜냐면 심장이 가운데에 딱 일자로 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기울게 그려져 있죠? 우리 심장이요. 그래서 우측으로 돌려 눕혔을 때 아무래도 호흡이 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측의 자세를 권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수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만 합니다. 뭐는 안 해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시행하는 거. 이것만 해도 효과는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면 심폐소생술 하시고 나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슴 압박만 시행하셔도 반드시 효과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심장 충격기. 제세동입니다. 라고도 같은 말로 하죠. 네. 자, 심전도, 심장이 뛰는 흐름세를 분석했는데, 심실세동이에요. 라고 했을 때, 심장에 자극을 줘서 원래의 심전도로 회복하게 하는 응급의 기계이자 처치가 자동심장 충격기죠. 자, 4단계가 있어요. 1번, 기계니까 전원을 켠다. 2번, 패드를 붙인다. 3번, 리듬을 분석한다.
4번 물러나고 제세동을 실시한다. 제세동이 전기 충격을 탁 주는 거죠. 예, 자동 심장 충격기 일반적인 4단계를 순서대로 놔야 되는 걸 고르세요. 그러면 1번이 전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밥솥도 코드를 꽂아야 밥이 되는 것처럼 얘도 기계니까 전원을 켜시는 게 가장 1번이에요. 자,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전원을 켭니다. 누가 쓰는 거예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네,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습할까요? 네.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O, X. 하나, 둘, 셋, X. 네, 왜요? 지금 봤잖아요. 누가 쓴다고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쓰라고 했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왜요? 의식이 없다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 기계를 걸어봐야 아는 거예요. 기계를 걸어서 이 자동심장 충격기가 그 사람의 심장의 반응을 확인해서 심에 정지가 돼 있으면 흐름 파동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전기를 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이 기계가 얘기를 해줘요. 필요 없습니다. 제세동 그냥 심폐소생술 시행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쓸 수 있는 사람의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그래서 만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정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 난이도 3 문제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바로 적용을 하실 건데 저는 키셨으면 패드를 붙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빗장뼈가 쇄골이잖아요. 여기.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여기죠? 네. 글씨로 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 그림으로 내면 그림처럼 될 거예요. 교수님,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패드, 왼쪽 패드는 왼쪽 패드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네. 안 써줘도 찾으실 수 있잖아요. 오른쪽 패드 오른쪽 빗장뼈에 붙이라고 그랬지 왼쪽 빗장뼈에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잘 확인하셔서 오른쪽 빗장뼈 아래 붙어 있는지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붙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패드를 붙였으니까 기계가 분석 중입니다. 라고 음성의 언어 지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석 중입니다. 라고 했으면 심폐소생술을 멈추시고 대상자에게 손을 떼시면 돼요. 네, 손을 딱 떼라. 왜? 손을 떼고 있어야 분석하죠. 그럼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고 음성 지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에너지 충전을 시작하겠죠? 근데 이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가 돼요. 그래서 충전하고 있는 사이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둘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아니 뭐야? 언제는 뛰라고 그러고 언제는 하라 그러네? 그렇죠. 언제는 뛰라고요? 분석 중입니다. 내가 누르고 있으면 분석할 수 없으니까 뛰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라고 하네. 충전은 수초 이상 걸리니까. 우리 앞에서 보셨죠? 30대 2의 비율로 5주기 하는 2분밖에 안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30대 2의 비율이니까 30대 2, 30 곱하기 그렇죠? 5주기면 150번. 2분의 150번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초를 시간을 버리면 누르는 횟수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그 시간을 벌려면 최대한 가슴 압박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면서 외우시면 아마도 조금 암기가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분석일 땐 누르면 분석 안 되니까 손대, 그쵸? 충전할 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전이 되셨으면 깜빡해요. 뭐라고요? 나 눌러달라고. 그러면 제세동이 전기를 주는 거예요. 전기를 시행하시기 전에 물러나세요. 그림처럼 나도 주변 사람도. 왜? 전기는 사람을 타고 가죠? 그래서 물러나라는 신호를 주시고 쇼크 버튼을 누르시면 전기가 확 들어갈 거예요. 자, 전기 충격이 되셨어요. 제세동 탁 전기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하세요. 몇 대 몇으로요? 30대 2의 비율로. 몇 분 동안 하시라고요? 2분 동안. 네. 2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놓은 이유가 있죠. 30대 2의 비율로 5주기를 하셔야지만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30대 2의 비율로 5주기를 딱 끝내면 다시 메시지를 띄워요. 분석 중입니다. 이렇게 2분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 중입니다 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전기 충격이 필요하면 제세동을 주시고 다시 5주기로 30대 2 비율로 돌아가시면 되고 2분 후에 분석을 했는데 필요 없대요. 그러면
계속 심폐소생술 하시고 있으면 2분 있다 또 분석하죠. 그래서 몇 분 간격으로 분석하신다고요? 2분이란 숫자를 네, 외워두세요. 자, 다중심전 충격기 사용과 심폐소생술의 시행 언제까지예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딱 도착하시면 이제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 응급상황 처치를 가장 잘하신 분.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내용의 방법에 자신감만 갖고 계시면. 아, 네, 이제 정말 17강이 다 마쳤어요. 네, 네,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사실은. 시간이 너무 없이 막 촉박하게 왔는데, 사람이 못할 건 없나 봐요. 네, 지금 막, 사실 피곤하기도 하고, 조언도 막 쏟아지고 하는데, 그래도 뭐냐면, 이렇게 17강의 영상을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다 올릴 수 있다는 게, 제 자신한테도 이렇게 마구마구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는 선생님들한테도 꼭 합격 기원으로 네,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강의니까 네, 이런 말을 이렇게 네, 미소를 띄우면서 웃음을 띄우면서 여러분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네, 특강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네, 여기까지 다 올리고 나서 안내를 할 건데 아, 이제 나 영상 강의 다 들었으니까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천천히 갈 거거든요. 거기는요. 왜냐면 아직 여러분이 시험장 가시려면 이제 29일에 시험이니까 예, 그래서 기간이 조금 한 3주 정도 남아있죠. 네, 3주 사이에 간격을 두고 그때는 저도 조금 이제 쉬면서 차츰차츰 뭐를 올릴 거냐면 단원별 핵심 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각 단원별로 네, 문제들을, 중요한 문제들을 제 나름대로 뽑아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네, 강의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17강을, 예, 수강해서, 수강이 아니죠. 네, 열강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선생님들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김 교수가 응원합니다. 화이팅!